부산에서 전셋값이 고점 대비 최대 60% 떨어져 계약갱신 시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 현상이 속출하는 가운데 여월세까지 등장했습니다. 기장 지역에 건립이 예정됐던 한국 최초 야구 명예전당 사업이 9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최근 공립 방식으로의 전환이 추진되며 얽힌 실타래가 어느 정도 풀리나 싶었는데 의회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2022년 부산 지역 화재 발생이 증가하면서 사상자는 물론 재산 피해 역시 크게 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방화로 인한 화재는 물론 산불도 잦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면도로를 지나던 60대 보행자가 승용차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최근 아파트 가격 하락에 더해 전셋값 하락도 뚜렷합니다. 부산에서 전셋값이 고점 대비 최대 60% 떨어진 곳도 있는데 계약을 갱신할 때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 현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월세를 줘야 하는 여월세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말 입주 예정인 부산 남구의 한 대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달 초 전용 면적 74.92제곱미터가 4억 8천만 원 선에 거래됐습니다. 2년 전 최고가에 비해 6억 8천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2022년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최고가 11억 원에 거래된 강서구의 한 아파트는 최근 4억 4천만 원으로 가격이 60% 떨어졌습니다. 최근 부산 지역의 2주간 거래에서 60%대 하락률이 1건, 50%대 하락률이 4건 있었고 대다수가 40%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집값 하락은 전셋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제송동의 한 아파트. 전용 면적 135제곱미터에 2년 전 전셋값이 9억 5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4억 원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금정구와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강서구의 일부 아파트 역시 전셋값이 고점 대비 60% 이상 하락하거나 반토막 났습니다. 이 같은 역전세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역월세까지 등장했습니다. 재계약을 할 때 전셋값이 직전 계약보다 3천만 원가량 떨어졌는데 이 보증금 차액을 마련하지 못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은행 이자만큼의 돈을 매달 지급하는 겁니다. 3천만 원이 하락했다. 그러면은 임대인이 그 3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한 5% 내지 6% 이자를 연이자로 해서 1천만 원에 5만 원씩 하면은 15만 원 되잖아요. 그죠? 네. 그걸 1년치를 갖다가 한꺼번에 달라든지 안 그러면 6개월치를 달라든지 아니면 매달 달라든지 그런 계약을 실제로 공인중개사들이 사실은 하고 있는 걸로 저는. 6개월째 세입자를 못 구한 한 전셋집은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전세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주고 있습니다. 집값, 전셋값 하락 속에 이 같은 부동산 시장 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특히 앞으로 2년간 부산에 4만 가구 이상의 신규 입주가 예정돼 역전세 뇌관이 될 우려가 큽니다. 올 하반기 내년에는 우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보다 많은 주택이 입주 물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전세 가격은 하락을 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역전세난으로 인한 그 여러 가지 부작용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할 우려가 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때를 대비하고 집주인들은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한국 야구의 역사와 전통이 깃든 한국 최초 야구 명예전당 기장에 들어설 예정이죠. 하지만 계획만 무성한 채 9년째 건립 준비 중입니다. 최근 실시 협약이 변경되면서 실타래가 어느 정도 풀리나 싶었는데 군의회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장 1광에 마련된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부지입니다. 넓은 공터에는 차량들만 주차돼 있습니다. KBO와 기장군, 부산시 3자가 실시 협약을 한 지 9년째인데 사업은 멈춰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24년 개관을 앞두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어야 하지만 첫사분커녕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협약 이후 KBO 측이 운영진 교체와 운영 비용 부담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장군이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대신 사업 주체를 부산시에서 기장군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부산시는 기장군이 운영비에 더해 공사비까지 부담하라는 조건을 내걸고 사업 주체를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시협약안은 추가된 건축비에 대해서 부산시와 기장군이 절반씩 균등하게 부담한다는 내용이 더해졌고 KBO가 아닌 기장군이 관리와 운영을 전담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돼 지난해 부산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기장군의회는 해당 실시협약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초 협약 당시 부지 제공에 그쳤던 기장군이 운영비에 더해 건축비까지 떠맡게 되면서 군 재정 부담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운영비의 경우 연간 8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추가 건축 비용으로 약 20억 원가량을 국민의 혈세로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장군에서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된다는 사안들이 기장 국민들한테 모든 부담으로 떠안아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리고 기장군 의회와 소통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기장군은 오랜 추진 과정에서 건축과 운영비를 군이 부담하겠다고 언급해왔다며 군의회와 대화로 풀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852제곱미터 부지 면적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들어설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관련된 기관의 입장 차이로 건립과 운영 주체가 계속 변경되면서 9년째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지난 2022년 부산에서는 화재도 많이 발생했고 피해도 크게 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망자 역시 2배 이상 증가했고 방화로 인한 화재는 물론 산불도 잦았습니다. 지난해 부산 지역 화재 발생에 대해 김한식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시설물 곳곳에 번진 불길을 잡기 위해 소방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지난해 7월 영도구 조개구이촌에서 발생한 불은 포장마차 5개 동을 태운 뒤 꺼졌습니다. 같은 해 4월에는 중구 국제시장 인근 건물에서 불이 나 보관 중인 물품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지난 2022년 부산 지역 화재는 전년 대비 크게 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21년 2,200여 건이었던 화재는 지난해 9.6% 늘어난 2,4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 6.8건의 불이 난 셈입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역시 급증했습니다. 부상자는 지난 2021년 대비 20.1%, 사망자는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장소는 주거시설로 76%를 차지했습니다. 재산피해 역시 92억여 원으로 지난 2021년 대비 절반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2019년 이후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사회 취약계층의 증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 인구의 증가, 20년 이상 노후한 주택의 증가 등이 건조하고 가뭄이 길었던 지난해에는 산불도 잦았습니다. 지난 2021년 16건이었던 산불은 1년 사이 300% 증가한 48건으로 월 평균 4건이 발생한 셈입니다. 또 방화나 방화 의심 화재 역시 지난 2021년 대비 110% 증가한 2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화재가 많이 발생한 곳을 지역별로 분석해 봤더니 강서구와 부산 진구, 해운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소별 화재 분석 결과 주거시설이 가장 많았고 생활 서비스, 자동차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 소방재난본부는 화재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화기나 경보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노후한 전기 배선 점검과 화재 예방 홍보 등 맞춤형 화재 예방 대책을 통해 부산 최초의 전기차 화재는 지난해 2월로 이후 모두 5건의 관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난 15일 오후 7시 40분쯤 수영구 망미동의 한 이면도로 교차로를 지나던 승용차가 60대 여성 보행자 A씨를 치였습니다. 사고 직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날 사고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A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주행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나 고리원전 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 등 사업자와 지역 주민 사이 갈등이 첨예한 기장군의 현실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장군의회 의원들이 관련 교육을 받았습니다. 기장군의회는 2월 15일과 16일 이틀 일정으로 부경대 과학기술정책 전문인력 육성지원 사업단이 주관하는 공공정책 혁신과 갈등 조정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기장군의회는 군의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산적한 공공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의 출퇴근길 교통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출근도 하기 전에 지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지방도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경북도청 신도시의 내부 교통난이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밀리는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자가 간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경북도청 신도시 아파트 밀집구역. 서로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차들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수도권 등 대도시와 비교할 순 없지만 이곳에서도 출근길은 그야말로 교통대란입니다. 학기 초가 되면 걸어서 1분도 안 되는 거리를 10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은 출근 시간이 지나 교통 흐름이 원활해졌지만 많이 밀릴 때는 이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데까지 30분 가까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여기 평소에 많이 밀려요? 네, 많이 밀려요. 얼마나 많이 밀려요? 출근길 얼마 걸리세요? 출근 1월 때는 괜찮은데 방학 때는 저기 안에서 한 30분도 있을 때 있어요. 저희가 보통 8시에 나오면은 일단 저기 나가는 길까지 다 막히거든요. 신호등부터. 그래가지고 우방 3차랑 이제 저희 코오롱 아파트랑 같이 나와가지고 차가 엄청 막히는데 여기 지하 주차장까지 길이 막혀요. 계속. 그래가지고 한 30분 일찍 나와도 똑같아요. 두 아파트 단지의 진출입로가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는 데다 출입구와 접한 도로는 막다른 길로 편도 1차선에 불과해 출근 시간대 교통 혼잡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차량 진출입구도 한 곳뿐입니다. 이미 3년 전 아파트 입주 초부터 예견된 일로 수년간 불편을 겪은 주민들은 교통난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재를 나서가지고 덕분에 지금 일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그거 하기 전까지는 계속 진짜 방법은 원인은 해결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방법이 저희가 내는 안건마다 다 부결돼가지고 이제 좀 진행되려고 하는데 아직 개발공사에는 답이 없고요.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해법은 3가지 조정안. 아파트의 부출입구와 우회도로를 산을 가로질러 왕복 2차로로 개설하는 일환과 일방 통행로를 지하주차장에서 인근 경찰청 뒤편으로 개설하는 2안, 또 다른 아파트 단지 옆으로 우회하는 3안을 제시했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안동시와 아파트 사업 주체인 경북개발공사도 이에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 현장 조정회의를 거쳐 교통난을 해소할 3가지 조정안이 나왔는데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해당 기관을 찾아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의 현장 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3가지 조정안에 대한 상세 설명 자료를 준비하기로 했던 경북개발공사는 다음 주쯤 해당 자료를 주민들에게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에게 제공된 3가지 대안은 여론 수렴과 투표 등을 거쳐 최종안으로 확정됩니다. 만약 1안인 2안, 3안 중 한 개 결정이 되게 되면 안동시하고 이제 그 시행 주체라든지 비용 문제라든지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이후에 아마 시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의 가치를 높이는 일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입주민들의 선택이 달라질 텐데요. 안전한 교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기자가 간다. 이하영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